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쪽으로 가십시다. 예.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학부의 선배님이신 그 서울대 서울시립대 황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정 교수님께서도 자제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그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황지원 교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그 자제분 둘째가 발달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안고는 뭐 생각보다 일찍이죠. 말하자면 네. 이 언어적인 문제가, 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옹알이도 좀 늦고 예. 이야기를 좀 늦게 하는 걸 보고 예. 이거는 느낌이 왔죠. 이거 장애겠구나라고 느낌이 온 거는 거의 뭐 한 1년 지나서도 조금 늦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많이 늦었으니까, 예. 언어적인 게 늦었으니까 생각은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우리 아버지께서 아마 많은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텐데 어르신들이 예. 그냥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예.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데려가 보고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랬더니 왜 멀쩡한 애를 병실을 만드냐. 옛날 분들 표현이 예. 그래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걸 인증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랬다. 예. 늦는 애도 있고 예. 뭐 좀 빠른 애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당신 주변에 들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내가 아는 김땡땡이도 예. 뭐 애가 말이 느렸는데 예. 뭐 2년 3년 지나다 갑자기 뭐 튀었다든지 예. 뭐 7살 지나면 다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불안하고 사실 저도 뭐 그래도 어쨌든 교육학 공부를 했으니까 예. 이건 빼박이다. 빼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주변 어른들이나 어떤 가족들의 기대나 이런 예. 것 때문에 예. 그걸 조금 망설였죠. 그러니까 그걸 예. 확인하거나 이런 거 좀 망설였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예. 일찍이 확인은 했던 것 같아요. 예. 확인은 했고 예. 대신에 이제 그 뭐 장애 판정하고 이런 거 좀 늦추더라도 예. 대신에 뭐죠? 그 교육은 조금 특수교육. 조금 시작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뭐 그러시구나. 언어 치료라든가 예. 이런 그러시구나. 것들은 조금 했었고. 그러면은 장애 판정은 언제 신청하셨어요? 판정이 되게 늦었어요. 아. 판정이 많이 늦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유치원 언저리 돼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죠. 예.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 바로 처리를 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 따로 받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신청 특수학생을 신청을 했죠. 예.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네. 특수반이 있는데 예. 거기로 지금 바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특수화가 하고 나서 계속 그런 관련한 교육을 받았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애를 그 전에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 시간쯤 되면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 몰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언제 좀 이상하다고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입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애가 좀 말도 그렇고 이 감정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낯선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엄청나게 거부 반응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구토를 하더라고요. 구토를 갖다 하길래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 장모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직감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특수교육 쪽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장애 판정을 시작을 했죠. 세브란스 병원 다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소아정신과 다니면서 딱 갔는데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얘는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볼 것도 없다. 예.
그래서 판정을 받는 게 또 유리하다고 해서 아무래도 보호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했죠. 신청을 했죠. 처음에는 그러면 뭐 말하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말을 잘 못했어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건 언어 치료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 저희는 지적장애니까 처음에 병원에 가서 자폐장애입니까 지적장애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유심히 좀 보시더니 얘는 자폐는 아니고 지적장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장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자폐로 돼 있어요. 자폐, 중증 자폐로 돼 있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표현할 때 필요한 것들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향어 구사하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상동 행동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리고 뺑글뺑글 돌리고 막 이런 저기 장애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저희가 교육학 시간에 보면은 상동행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상동행동이라는 게 뭔지 그때는 이제 텍스트 그런 책에만 이렇게 상동행동이 쓰여있지 뭐 실제로 뭐 상동행동이 뭔지 몰랐는데 막상 겪어보면 맨날 같은 말 같은 질문 계속해 맨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인데 그 하도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제 불안하면 더 심해지고 불안하면 똑같은 말들을 막 계속 하게 되고 자기가 계속 막 움츠러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손톱 깨물고 막 바닥 긁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애를 지금 몇 살? 지금 11살. 11살. 예, 11살인데 저희 애를 어떻게든지 공무원을 시키려고 공무원 시키면 그나마 대단하다. 그나마 저희 장애 전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애 전형서도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해봤으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미리 가보고 들어왔을 때 주변 비장애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나중에 시험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학교에서도 오는 연수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학부모 연수 이런 거 보면 진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13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학교로 올라갈 단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민을 막 지금 당장 뭘 시키지 이런 건 아닌데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죠. 안 하지는 않는데 물론 장애아이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다 다르니까 사실은 이걸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우영우 드라마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왜 자폐아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저는 드라마를 와서 다 보진 않았고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이렇게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도가 가능한가? 이게 되는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고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사회적인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이게 어떤 경우에 그 장애아들한테는 저런 애들도 있는데 저렇게 해서 너는 왜 못하냐? 변호사도 되고 하는데 그럼 너도 뭐 공무원하고 뭐 하고 다 해라고 이야기하게 돼.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상동행동 그런가 보다라고 책으로 외웠던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도 장애인들도 다 하면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보면서 우리 애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다니는데 1년 늦게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자기 표현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약간 자폐의 특성이기도 하죠. 지나가다가 본 재밌는 문구, 글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외우니까 맞아. 외운 걸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달을 많이 하다가 이제 네. 훈련이 되면 네. 아,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오는구나 네. 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요즘에도 가끔 그냥 아이고 얘가 자기가 생각해서 말했네 하면 놀랄 정도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떤 뭐 남들이 볼 때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아까 우영우 얘기했습니다만 아이의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주변에 그래도 친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네. 왜 부모가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냐 이런 거예요. 네, 왜 맞아요. 제한하냐? 근데 네.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늘 얘기해. 내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물론 언젠가 갑자기 될 수 있을 가능성 큰 뭐 한 1%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내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매달려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시간, 뭐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 아이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그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데서 가장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줄 건지를 고민을 하지. 네. 뭐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뭐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는 편에 성격.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장애아 부모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더군요. KBS인가 어디서 했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부모비 일면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을 좀 수용할 시설을 제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큐가 나와서 저쪽에 진짜 것 같아요. 정말 질질 짜면서 봤어요. 그렇구나. 무지 없는 편인데 정말 막 마음을 막 곳곳을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봤는데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 엄마 아빠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게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얘가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치. 이게 남들한테는 뭐야 할 말이지만 이게 특히 그런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한테는 정말 맞아요. 뭐 나의 소명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없으면 저를 누가 돌보지? 그렇죠. 저걸 우리의 이 형이 있으니까 형한테 맡길까? 얘도 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얘한테 그런 짐까지 내가 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첫째가 장애니까 저희도 원래 3명을 낳으려고 결혼할 때 맨 처음에 그랬는데 첫째를 장애를 낳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도 케어를 해야 되면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보니까 애가 또 잘 안 생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인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늦어져가지고 첫째랑 둘째 사이가 이렇게 갭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첫째대로 살아가고 둘째는 둘째는 인생이 있으니까 그 둘째 인생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서로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만 둘째도 만약에 장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는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그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와가지고 유전자도 받아보고 혹시나 나 때문인가 혹은 우리 와이프 때문인가 그 유전자 별의별 걱정이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것도 확인을 하고 애가 그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이 유전자가 보니까 돌연변이였더라고요. 돌연변이였고 이 유전자는 저쪽에 외국에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호주까지 갔다 왔어요. 병원에 호주 가가지고 대단한 정보입니다. 나를 반성하게. 그게 아니라 미리 방향을 좀 잡고 싶어서 가가지고 병원도 예약을 하고 만나 뵙고 했는데 이건 또 호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민까지 생각했거든요. 호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잘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 같은 경우야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저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꿈 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막막해요 사실. 얘를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얘가 사회에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거고.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는데 뭐 스트레스 같은 건 안 받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주변에 네. 생각보다 장애아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예. 제가 많이 들었고 예. 특히나 오히려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좀 오히려 다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폐성 장애, 네. 발달 장애, 예. 지적 장애 이런 예. 경우는 조금 이제 누군가와 내가 만나면 처음엔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네네.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상황을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의 삶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약속을 잡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셨어요? 뭐 네. 아이는 어떻게 되세요? 라는 네. 조금 더 그 들어간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씩 오픈하는 거에도 예. 가깝죠. 그렇다고 예.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예. 굳이 또 말을 하지도 않는. 왜냐하면 이제 나도 해봐서 아는데 예. 내가 이 말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게 불편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 꺼냈구나. 네. 내가 이렇게 괜한 얘기를 했구나 라고 저도 잘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가져오는 게 되게 불편해. 사실 저는 그냥 약간은 좀 과하다 싶게 오픈을 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 쉽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도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교직 과목 이런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 내가 좀 잘 알아요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일부러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 되게 극단에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그랬을 때 내가 괜히 얘기를 꺼냈나? 아니면 이걸 뭐라고 받아줘야 되지? 하는 거. 아니면 혹은 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뭐 안타까워 너무 과하게 안타까워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사실 그런 게 은근히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스트레스의 하나가 되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는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사고를 치니까요. 실제 많은 사고를 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좀 살얼음판일 때가 많죠. 그냥 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한 달도 안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잃어버려요. 저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뭐 경찰에 신고해서 한 횟수만 한 8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다행히 그날 그날 찾아요. 그러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차는 거 있던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가 엄청나게 예민한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왜 알겠지만 이게 옷 같은 거 상표만 있어도 다 자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유를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고. 근데 거부의 이유는 잘 모르고 이게 내가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다는 걸 아니까 얘가 막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고 노력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등록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장애아 등록, 그다음에 아이 그 찾기, 그런 경찰도 다 등록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이거 다 해봤죠. 해봤는데 팔찌하면 다 찢고 안 찢어지면 막 짜증 가위로 자르고 너무 불편하고 손에 걸리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다음에 저는 지금도 서초구에 사는 서초구 평생 요즘이죠. 장애 지원 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서초구 잘 돼 있다고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시냐면 이렇게
신발 밑창 깔창에 예. 집어넣는 그거 있어요. 그 GPS, GPS. 그거를 해줘요. 예. 근데 그것도 하면 내 신발 좀 불편한 거야, 깔창이. 그러니까 그것도 해봤는데 안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머리에다 뭐 심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와치 몸에다가 심어야 되나? 와치 있잖아. 예. 그 무슨 저기 휴대폰에 있는 그런 예, 스마트워치처럼 예. 그걸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했었어요 한번. 왜냐하면 그나마 그건 이제 게임하는 기기 같은 거. 예. 여기 막 오 신기하게 막 눌러보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풀 수도 없게 이렇게 돼 있고 본인 아이가 뭐 그래야 이제 그 당초의 취지를 그렇죠. 달성하는. 근데 그것도 너무 불편한 거. 자기가 풀리고 싶을 때 풀고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뭐 살만한 거 다 사왔어요. 그다음에 뭐 GPS 다 돈 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지금 그나마 이제 아이가 몇 번 잃어버렸을 때 받아들인 게 뭐냐면 그냥 목걸이. 목걸이. 네, 목걸이에 예. 그 우리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신분증처럼 예. 여기다가 한면에는 예. 아이가 이제 다행히 예.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예. 지하철 타고 그냥 뭐 저기 할머니지 할머니하고 예. 천안까지 갔다 오고 예.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통카드 하나 넣어주고 그 뒷면에다가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해가지고 이걸 적어놨죠. 근데 그거는 학교 갈 때나 이런 뭐 집에 있을 때는 안 하는데 밖에 나갈 땐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너를 돌볼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건 해요. 그래가지고 한 3, 4일 됐나? 3, 4일 전에 아이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관악산에 놀러 갔어요. 관악산 계곡에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갔다가 뭐 하루 종일 거기 놀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가 몇 달도 아니라 두세 달 전에 한번 크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관악산 지구대 거기 다 뒤지고 막 해가지고 찾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저녁에 찾았죠. 저녁에 찾았을 때도 아이가 화장실 갔다 혼자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못하고 거의 무슨 방치된 아이처럼 비 오는 날 옷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어디 길가를 돌아다니다가 저기 옛날 신림 이동 거기 돌아다니다가 그 이제 신고해놓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거기서 찾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도 되게 놀랬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놀랐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놀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재밌는 이벤트? 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 되게 누가 찾았는데 어쨌든 내가 나중에 늦게 발견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본인도 어느 정도 물론 느리지만 성장하니까 좀 놀란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목걸이를 되게 잘하고 다녀요. 그래서 최근 3, 4일 전에 관악산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그때 잊어버리고 나서 잘 안 가셨지.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가볼까? 갔는데 잃어버린 건 아니고 제가 그 이제 목걸이 전화번호를 썼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야.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지금 여기 계곡 밑에 여기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보호자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저기 할머니랑 같이 갔을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 할머니는 없고 아이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아이가 또 잊어버렸나 하는 논란보다 됐다. 됐다. 이 방법도라면은 이제는 혹시나 누가 잊어버렸을 때 물론 그게 다 확률이 뭐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이걸 본다면 연락 뭐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해줄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 계곡 그 중간 중간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워서 좀 나이 좀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되게 고마워서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두는 건 좀 위험하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이 예전에 어땠냐면 아이가 혼자 다녀도 조금 놔두셨던 거예요. 이제 길 아는 길은 다니니까.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최근에는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혹시나
이 통제되지 않은 행동, 네. 혹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왜냐면 그때도 이제 맞아요. 아이들 노는 놀이공원 같은, 아니 놀이공원이란다, 계곡 같은 데인데 다른 아이들이 노는 튜브 같은 걸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죠. 네, 맞아. 하고 그러니까 싶어서. 거기에 누군가 없으면 네. 그 다른 엄마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아이가 네, 이상.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뭐 부모나 이런 사람 없는 거,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우리 보호자가 처한다는 게 네. 상당히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도 힘드실 거고 네.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 옆에는 좀 이렇게 있어 주십사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여튼 뭐 스트레스 얘기가 되게 길게 나왔는데 뭐 네. 별의별 스트레스가 다 있죠. 네. 맞아요. 뭐 얘기 나온 계속 하자면 음. 물건 부수는 것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네, 우리 아. 집에 처음에 TV를 그래도 이제 처음에 신혼집에 큰 걸 샀는데 이걸 그냥 리모컨 던져서 부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몇 개를 부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내 기억에만 한 4개 이상은 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TV를 조금 어느 정도 금 간 건 그냥 써요. 언젠간 또 금이 간다. 그다음에 좋은 걸 사와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고. 네. 또 몇 번 경찰서에 갔던 건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는데 네. 놀러 갔다가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네. 조그만 아이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기? 그러면서 아기를 핥혀요. 꼬집는 순간. 그거는 미치는 진짜 거죠. 안 되는 네, 거네. 미치는 그거 거죠. 좀 그래서 위험하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제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또 경찰서에 가서 아.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는 별일 없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 엄마가 놀라가지고 그치. CCTV를 확인해가지고 네. 신고했죠. 신고했죠. 그래갖고 상황 얘기하고 뭐 경찰에서. 계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음. 그래서 그냥 아이가 상황이 그랬다. 그럼 뭐 그 집에서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아이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럼 뭐 마음은 좀 쓰리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 어머니 보상하신 데까지는 좀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이 되게 많았고 또 최근이구나. 한두 달 전에는 학교에서 네. 동급생 아이를 뭐 핥혔다고 그랬나? 꼬집었다고 그랬나? 어. 그래가지고 핥히고 상처가 좀 크게 났었다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이제 상처를 내고 나서 선생님이 놀라서 전화하셨고 그 다음에 알겠다. 하여튼 그 아이가 안 다쳤으면 되고 혹시 내가 선생님한테 저한테 그 아이의 어머니 예, 예. 연락처를 주세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사실 어쨌든 학교 복리문건이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그쪽에 원하시지 않으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연락처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신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애도 그렇다. 다 똑같. 아니 거기는 특수학교니까 맞네. 이미 다 다른 예. 애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네. 상처를 주거나 그렇네. 혹은 원치 않게 뭐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니까 네. 이러는 거죠. 나도 누군가한테 미안하다고 비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나도 마찬가지 일상이니까 그냥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고마우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죠. 좀 약간 좀더 그래 맞아. 네. 만약에 나라도 누가 막 우리 애 그랬다 그러면 저 우리 애도 많이 그래요. 제가 컨트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해되는 분이라면 뭐 마음은 짠하지만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일들은 많죠. 집에서 주로 치는 사고는 변기 안에 뭘 집어넣고 변기는 뭐 몇십 번이죠. 계속 뭔가에 집어넣죠. 뭔가 집어넣고 저희 집이 2층인데 2층인데 뭐 그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던져가지고 밑에 차에 던져 이런 일들. 예, 그다음에 자기 화났을 때 막 뭐 샴푸나 물 같은 거 막 쏟아붓기 답답할 때 하는 행동.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덜한데 혼자 바닥에 막 약간 자해하듯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잘은 모르지만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특수교육 쪽에서 뭐라고 하나요?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제가 하는 바로는 근데 이건 나이마다 많이 달라요. 예, 저도 예, 이제 관심일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렇다 관심을 안 주면 해결이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요즘 오은영 박사님 같은 거 나와서 예, 이렇게 예. 하면 아 저게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이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예. 혼자 스스로 눈치 보다가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단지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보기에는 그런다고 해서 그 행동을 멈추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세지고 그게 습관이 또 되기도 하는 습관이 것 같아요. 되기도 하죠. 하죠. 예. 습관이 되기도 하고 정도가 예. 너무 심하죠. 예. 너무 심해가지고 참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봐야 가장 최근으로 치면 한 2년 정도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교육학자고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냥 뭐 제가 배운 거든 아니면 신념으로든 예.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네. 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정말 그 전에 어떤 순간에는요. 네. 내 아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사람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의 예. 예. 차라리 말로 대들면 예. 말로 같이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 안 돼 예. 라고 말을 하겠는데 그냥 미친 척하고 들어놓고 자기 자해하고 예. 그냥 온몸으로 버티고 예. 나중엔 나의 완력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버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로 아이를 막 때려서 예. 또 그걸 제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더 슬픈 건 예.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풀어주잖아. 웃어. 좀 놀랐겠다. 놀라기보다는 예. 안타깝죠. 예. 이 아이의 그런 세계가 어떨까? 내가 정말 그러게. 이해 못하는 세계. 왜 부모님들이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아니면 사랑의 매라고 때려놓고도 왜 나중에 예. 지나고 나면 예. 아이고 우리 다리 어떻게 이러면 아파 뭐 이런 예. 얘기를 듣잖아요. 예. 근데 나는 뭐 내 큰애한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둘째한테는 이건 너무 이건 저 인간 이렇게 왜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짓들이 계속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한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은 들죠. 이건 진짜 뭐 교육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당하면 내가 힘으로 이 네. 사람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 당연히 예. 하게 하겠나. 되는 예. 거죠. 근데 뭐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특수한 아이들에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도 이 아이를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예. 계속 예. 뭐 나타난다고 봐야죠. 네,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예. 나한테만 그런 거면 내가 그러고 말면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사람 많은 데서의 미친 짓, 티나는 짓. 그러니까 제 아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예.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가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아이라면 당연히 강력한 훈계에 적절한 개입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뭐 특수아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서 먹히면 되는데 이게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안 그래? 저도 어저께 여자? 예. 근데 남자아이니까 예. 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러네. 세져가지고 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 네.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13살 정도 되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맞아. 신체가 예. 이제 남자로서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아이 앞에서 이렇게 뭐 성기를 내놓고 이게 생겨요. 사실은 남자아이로서 이런 자폐,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어찌 보면 동물적인 본능인 건데 이걸 뭐 어떻게 막 뭐 얘기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제 다가오고
없고 느껴지는데 이걸 나 어떻게 네. 이야기하고 뭐 막거나 다르게 분출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들도 요즘에는 좀 더 많이 하죠. 아 제가 너무 슬픈 얘기만 하네. 슬픈- 아니요, 재밌어요. 네. 키우는 것도 나름의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